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집에서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상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려면은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어깨가 잘 움직이는지를, 어깨의 운동 범위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때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힘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6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쪽, 뒤쪽, 바깥쪽, 안쪽, 외회전, 바깥쪽으로 내회전. 6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자세를 한번 해보면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단박에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 자세는, 만약에 내가 아픈 쪽이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은 아픈 쪽 손을 쇄골뼈가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쇄골뼈의 끝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데를 견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손이 자연스럽게 손바닥 전체가 거기 가서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세가 잘 되는지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 위로 올려서 그쪽 방금 전에 만졌던 데를 한번 만져봅니다. 이 자세가 잘 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뒤로 돌려서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 있거든요. 날개뼈. 그 끝에 부분이 만져지는지. 다시 한번 또 보면 여기 쇄골뼈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쇄골뼈가 있고, 요 끝에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여기 쇄골뼈 끝에 견봉이 만져지는지 첫 번째, 그리고 요 부위가 이렇게 만져지는지 발, 두 번째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그 부위가 이렇게 만져지는지 봐야 되고, 어깨는 이제 뒤에서 돌리다 보면은 몸통이 있고 요 날개뼈가 요 끝에 부분이 있어요. 끝에 부분 뼈가. 뒤로 돌려서 그 부분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닿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아무런 통증 없이, 그리고 그 부분까지 잘 닿게 된다. 그러면 그건 정상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운동 범위도 잘 나오죠. 우리가 안쪽으로 할 때 팔을 위로 올리는 굴곡이라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안으로 하는 내전이라고 하는 자세, 내회전이라고 하는 자세를 한꺼번에 세 자세를 이렇게 함으로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뒤로 이렇게 돌리는 자세는 팔을 외회전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외회전하는 자세, 그리고 더 위로 올리는 자세, 안으로 내전하는 자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뒤로 돌리면은 안으로 팔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회전 자세, 뒤로 늘리는 그 신전 자세. 그래서 아까 6개 방향을 이 3개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6개 방향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첫 번째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깨 평가를 하는, 집에서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되시나요? 이게 잘 되면은 이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회전근개라든지 어깨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픈 걸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게 되는 이유는 회전근개 말고도 뭐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그 다음 견봉이랑 쇄골이랑 연결되는 견쇄관절염,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게 있어도 아플 수가 있고, 협착증이 있어도 어깨가 아플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3가지 방향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방향이 다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아프지는 않은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 이거밖에 안 돼요.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은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었다는 얘기는 모식견이 왔고, 모식견은 초기 중기에는 안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말기까지 가서 완전히 섬유화랑 구축이 돼버리면은 아프지가 않고 안 움직이기만 합니다. 굉장히 진행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는데 다 안 되는데 아프진 않다. 그럼 오십견 말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프면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오십견 초중기, 또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 근육들이 긴장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움직임만 가지고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제 질환이 결정이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깨를 움직여 봤을 때 어떠한 자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깨 검진의
스페셜 테스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각각 힘줄, 제가 회전계는 크게 4개가 있는데 뒤에 2개랑 위에 하나, 앞에 하나가 각각 붙는 위치가 다르고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깨는 그러한 근육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어깨를 움직이는 가장 큰 근육은 앞에 있는 이제 대흉근, 옆에 있는 삼각근, 승모근, 뒤에 있는 광배근, 이런 근육들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테스트는 이러한 큰 근육이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해놓고 거기에 관여하는 회전근개만 움직여보는 방법입니다. 그 자세를 할 때 그 자세가 안 되거나 아프면은 그 힘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손상이 심한 극상건이라고 하는 근육이 그 손상을 받는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 극상건을 먼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극상건은 이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을 옆으로 올렸을 때 아프면은 그러면 극상건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팔을 옆으로 올리는 데는 극상건뿐만이 아니라 삼각근도 관여를 하고 이두박근과 삼두박근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프면 이두박근이 아파서 그런 건지 삼각근이 아파서 그런 건지, 진짜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극상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상건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이제 조브 테스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조브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엠프티 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캔에 내용물을 버릴 때 그 버리는 자세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엠프티 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에 내용물을 버릴 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등판, 그리고 여기가 앞판,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게 약간 몸통에 비해서 30도 정도 앞으로 꺾여 있어요. 약간 몸통의 모양을 따라서, 흉곽을 따라서 30도 정도 앞으로 약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지나가는 극상건도 당연히 앞쪽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힘을 보려면 팔을 옆으로 반듯하게 드는 게 아니라 약간 30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이제 극상건이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3가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팔을 옆으로 올립니다. 옆으로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3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극상건의 주행 방향과 내 팔의 중력에 반하는 방향이 평행을 이루게, 똑같은 방향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 정도 올리면은 삼각근이 최대한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안쪽으로 팔을 이렇게 돌려서 엄지가 바닥으로, 마치 캔을 이렇게 따라 내리듯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이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내가 버텨보는 겁니다. 쭉 버텨보면서 팔의 피로도가 쉽게 안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이렇게 누릅니다. 원래는 이제 검사자가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누구 보고 이제 눌러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하면서 힘이 안 들어가거나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 극상건이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최소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찢어져서 힘을 못 받거나, 요 엠프티 캔 테스트, 조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극상건의 문제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견갑하근은 요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팔을 당겨주니까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팔을 뒤로 이렇게 대가지고 등 가운데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등에서 떼봅니다. 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견갑하근이 끝까지 수축을 잘한다는 뜻이고, 이 자세가 잘 되면은 아프지 않고 잘 되면 정상. 이걸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힘줄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아파요. 염증이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쪽 한번 해보고 아픈 쪽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등 가운데다 대고 그 상태에서 손등이 내 등에서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트 오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딱 했을 때 잘 유지가 되면은 견갑하근에 큰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으면은 염증이라든지 자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할 때 아프거나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염증이 있거나 힘줄에 파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돌리는 근육, 극하근과 소원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극하근과 소원근의 손상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외회전을 시켜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몸을 딱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을 밖으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 자세가 가만히 돌리고서 힘을 주고 있는데 뭐 10초, 30초까지 잘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딱 했는데 갑자기 아픈 쪽이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레그가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외회전을 하는 게 이제 지연이 되면서 저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또 외국 의사들이 재밌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얘기한 게 있는데 홈브라워 테스트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들어서 뿔처럼 생긴 나팔을 부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할 때 팔을 옆으로 90도 올리고 밖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돌리는 자세가 외회전을 하는 자세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힘이. 그러면은 외회전이 잘 안 되는구나. 이 자세가 아플 때 외회전을 하는 힘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때는 극하근과 소원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깨가 어느 힘줄, 회전근개의 4개 힘줄 중에 어느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또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MRI 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테스트를 안 해도 MRI 딱 찍어버리면은 수원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찢어졌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는 거는 영상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근데 환자분들이 찢어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장력이 걸린다든지 근육이 긴장이 돼서 아픈 거는, 그런 거는 MRI 상에서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자세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께서는 회전근개 중에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근육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고 이제 자극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충돌 증후군을 확인해 보는 방법,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룬이었습니다.